일단 좀 얘기를 시작해 보자면 민주당 의원들도 삭발에 나섰고 뭐 탄핵을 반대하는 이제 지지자들도 탄핵 반대하면서 삭발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뭐 박홍배, 김문수 이제 장관이 아닌 김문수 의원, 이분도 미국 갔던 분이죠. 예, 탄핵 전진숙 그렇죠. 의원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 국회의원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발언력, 그리고 말의 영향력으로 정치를 하는 건데 예, 이분들이 오히려 진영을 강화시키는 행태로 무슨 삭발하고 단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이제 주장을 세게 하는 건데 이거 완전 80년대의 그 과거의 운동권 하듯이 그걸로 다 돌아갔어요. 예?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독재 시절에 싸웠던 것처럼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하고 단식하던데 예, 양 진영으로 완전히 국민을 쪼개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상대를 완전히 그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를 더 악화시키는데 예. 도움을 주는 정책 행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오히려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고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건지 아닌 건지 상대 말하면 듣지도 않아요. 무조건 반대야. 예. 양친이 딱 반사입니다. 거울 보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 간에 반쪽밖에 안 돼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예. 거의 해방 직후에 찬탁 반탁 하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해요. 네. 머리 깎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거나 당대표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다음 공천 주는 겁니까? 나는 다음 공천 받기 위해서 빨리 줄 섰다고밖에 보이질 않아요. 저라도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박홍배, 김문수, 전진숙 의원님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대여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동안. 예.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냐 왜 삭발하냐? 1980년대에 있었던 군사 쿠데타가 2025년, 2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사가 안 됐으면 이분들이 정말 삭발했겠습니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구속 취소가 되다 보니까 혹시 이러다가 업무 복귀해서 또 2차 계엄, 3차 계엄을 도모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들이 당원들에게 있고 이분들도 사실은 계엄이 또 터지면요 제일 먼저 잡혀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뿐이 없다. 약자의 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자. 저는 근데-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이 세 분이에요? 내에서 별로 안 유명한 분들이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탄핵 특검 표결할 때 미국 갔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 깨진 분이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뭐라도 만회하기 위한 그러니까 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좀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삭발이지 예. 이 세 분이 삭발한다고 국민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론을 만들면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잘 올라타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 거지 먼저 나서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서간다고 국민들이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왕성했던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도 3.1절 기준으로 경찰 추산으로만 보면 서울에서 탄핵 찬성 집회보다 10배 더 많이 모였잖아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의원들은 그냥 참석했죠. 참석만 했고 국민의힘이 주도한 집회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뭔가 어떤 강력한 행위를 해서 여론을 먼저 만들거나 바꾸는 거는 매우 제한된 네.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당분간 이제 장외 집회 새 대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소위 말하는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경찰 추산 5,500명이라는 초라한 인파만 탄핵 찬성 집회에 모였거든요. 예. 그 5,500명은 저한테도 한 일주일 주면 제가 모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언론에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게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주고 안 주고는 좀 뒤 문제가 됐고 이게 하나의 여야의 경쟁 구도 또 탄찬탄반의 경쟁 구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삭발, 단식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 주말 집회 때 이제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이 주최 측 추산 말고요. 얼마나 모일 경찰 거냐? 추산으로. 예. 주최 측 추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딱 보면 예. 100만인 거고 네. 경찰 추산으로 어느 정도 여론을 결집시키고 그걸 또 이 전국 각지에 퍼뜨릴 수 있느냐
요런 싸움은 아마 탄핵 선고 있기 전까지 한 1, 2주는 좀 불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원들 전원이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좀 행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네. 예. 지금 뭐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파면이 될 때까지 장외에서 어떤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일단은 구상인가 불안감을 봐요. 호소하는 지지층과 당원들, 사실 국민들도 많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네. 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에서.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났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내란 사태가 빨리 극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이 내란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초에 종결될 줄 알았는데 판결 선고도 좀 기약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관저에 돌아왔고, 여러 가지 저희가 불안감을 느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의원들이 좀 액션을 해서 지지층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해서 좀 그러한 에너지들을 계속 놔두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고, 뭐라 그럴까, 더 이 헛소문만 횡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 광장의 열기를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광장에 막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찬성 반대의 시위대 규모를 보고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시대는 지났죠. 그걸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가 5천만 국민이라고 보면 광장에 나와서 해본 사람들이라 봐야 몇만이나 되겠어요. 네. 실제로 뭐 100만, 200만 얘기해본들 그게 뭐 50분의 1 뭐 이 정도인데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압박한다고 해서 저는 흔들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판결문 쭉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 이유를 기술하게 돼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헌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 내려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지하는 찬성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워낙 강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측이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기가 언제겠느냐 이런 그 판단은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가장 이제 양측이 결집돼 있을 시기니까 그런 상황이기 이거 때문에 좀 가라앉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쪽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월 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예. 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그 선고일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결국은 이 3월 26일을 상당히 의식한 그 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철근 총장 얘기해 주셨는데 3월 26일에 2심 선고가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한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향한 공격 발언도 좀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매일 저녁에 집회 여시고 뭐 천막농성장에서 의총도 여는 것 같고 내일은 그 천막농성장에서 시국 간담회를 열면서 거기 뭐 비명계 인사들도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조급함의 발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그 2심 재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2심 재판은 이미 그 전에 정해졌잖아요. 네. 예,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민주당으로서는 액션을 취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원래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조급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당 대표로서 지금 그런 어떤 지지층의 의혹도 좀 해소를 해주고 예.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뭐 그런 게 막 이상한 폭력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평화적인 시위로 뭐 좀 이렇게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급하다. 이건 그냥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조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그 기억 안 난다고 유죄고 뭐 그러면은 예.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뭐 그 자체를 기소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희찬 최고 왜 이렇게
경청하시죠? 뭔가 한마디 하실 것 아니 같은데 뭐 아버지가 풀려나셨잖아요. 정치적 아버지가. 아니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너무- 당연히 아버지. 너무 예.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막 싸우기보다는 네. 말할 때 중간에 끊으면 안 되죠. 근데 너무 예. 이상한 소리. 아까 뭐 고주망태가 되니 뭐니 이런 거 할 땐 제가 끊지만 네.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장을 음. 펼치시는 거고 다만 많은 분들이 우리 김주호 대변인 설명과 다르게 민주당 좀 급해 보인다, 조급해 보인다는 인상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되고 민주당의 긴급 최고위 열릴 때 이재명 대표 안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다 황인종인데 네. 그렇게 창백해질 수 있는 줄은 또 처음 알았네. 많이 창백한 얼굴이었나요? 완전히 새하얗게 질린. 그게 결국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한 축일 거고요. 네. 어쨌거나 이 구속 취소로 헌재 선고가 좀 늦어지게 되면 2심 재판이 먼저 나오거나 이게 3심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안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 3심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고 그 시간이 확보될수록 더 초조해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원래 어려운 일 처할 때 더 여유로운 척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금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네. 한참 동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장애 집회도 나가고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막 하고 할 때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 이런 건 빼고 전혀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나는 일반 집회 보고도 민주당이 왜 광장으로 나가냐 극우다 뭐다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자기들 삭발하고 뭐 8km 대행진하고 집회하고 이거는 그럼 극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적 선동이 있는 건 당연히 경계해야 되지만 예. 그렇지 않은 어떤 직접 민주주의 참여나 광장에서의 어떤 집회에 대해서 너무 손쉽게 극우다 극자다 이런 딱지를 붙이면 나중에 자기들도 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이게 부메랑이 된다.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씀은 꼭 자기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반론을 해야겠네요. 예. 그 극우 집회에서 구호가 그런 거잖아요. 헌법재판관을 밟아.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래요? 헌법재판관 이름 얘기하고 연호하면서 네. 밟아 하는데 저는 그러면 명색이 야당이 그런 집회에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나가는데 우리 같은 국회의원인데 거기 나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 구호는 저와 개인적 관련이 밟아. 그래요? 이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3일 전에는 그 구호 안 하는 딴 집회 여의도에 또 다 나갔어. 네. 뭐 다 혼재가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너무 이제 그러니까 좀 모든 그런 거는 좀 집회를 자제시켜 그렇게 주시는 할 게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폭력 소요 사태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한 가지는 득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 나가서 매불쇼. 꽤 센 발언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마치 내가 대통령 될 건데 대통령 되면 당신도 두고 봅시다. 이런 속내를 딱 비친 거란 말이죠. 네. 검찰과 다 짜고 나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본심이 사라진 건데 예. 예?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보여준 거지. 적대적 공생관계의 증명이다. 둘의 관계는 네. 아침에 그래서인지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시잖아요. 조홍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비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흑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걸로 어느 정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비명계가 일제히 사과를 요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묻혔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우리 원고에도 실언이다. 비명계가 압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저희 물음표 붙여놨는데 실언이라고 실언 저는 덮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된 발언이라는 거.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당원과 거예요? 국민 앞에 역사적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우리 당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 전통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당의 당대표,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당원이 지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율의 당대표를 국회의원 일부가 탄압받고 있는 정치적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검찰의 자파각에 손을 들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모르겠어요. 선출된 대표가 그렇게 끌려 내려오는 게 그게 전통일지 모르지만 저희 당은 그러한 전통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당장 선거가 있으면 아무래도 약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시 맛이 나면 홍시 맛이 난다 얘기하고 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내통한 것 같으니까 내통했다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근거는 그리고- 없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거는 내 없는 느낌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대로 다 얘기하네. 야 그리고 이분들이 예. 자 한동훈 대표처럼 탄핵 찬성을 하고 소신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국민을 더 먼저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탄핵 찬성했다. 내 소신이다. 그 비난과 어떤 압박에도 난 국민을 위해서 내 소신을 지키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지금까지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의원들이 내가 찬성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찬성했고 나는 그 소신이 아직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때 내가 생각이 틀렸다. 내가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던데 누가 있나요?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제가 말이 끊긴 김에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이상민 의원 같이 예.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뭔가 당을 떠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네. 30명 가까운 숫자 중에 한 자릿수 아닙니까? 아직도 침묵하는 분들이 있다. 아니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지금은 말을 못 하지 않나? 당당하게 다 얘기해야죠. 죽어나가지고 이제. 네. 그리고 지금은 그분들 뭐- 중에 예. 상당 부분은 단수 공천 봐서 국회의원 되신 분도 계시고 저희 생각이에요. 경선 해갖고 당당하게 재선, 3선, 4선, 5선 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럼 무슨 정치적인 그런 박해냐 다 되셨는데 네. 저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면 17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도 공개적으로 그 발언 실언이다.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각차가 있는데 친명계 내부에서도 아 굳이 그런 발언으로 이미 그러니까 그 비주류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가 완전히 다 사실은 죽은 상황인데 네.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김주호 대변인의 시각도 제가 존중하지만 아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발언이었다. 이게 또 화제가 또 상당 부분 많이 됐던 측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재명 대표 참 비판 많이 하고 하지만 야 비주류를 저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구나. 저런 거는 이 주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어떤 웰빙 정치인들이 좀 보고 배울 필요도 있겠다. 보고 배워야 된다. 우리는 정말 아무 힘 한 번 못 써보고 뭐 총선 때 내다바이 당하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어떤 전통인데 예. 저 잔인한 비명 행사를 하고도 그래 내가 했다. 왜? 아 이게 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다. 네. 근데 실토를 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총선 때 공천도 안 주고 괴롭히고 한 거다. 정치 보복한 거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지금 잘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YS나 DJ가 과거에 야당을 할 때는 네. 천하의 김대중도 70% 그러니까 약 30%는 비주류의 활동 공간을 줬고요.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요.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가 예. DJ 때보다 더 세요. 지금 8대2, 9대1 막 이렇게 되는 구조고 더군다나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직전에 임종석, 뭐 박용진, 김부겸 이런 분들 이른바 비명계 그 주요 그 주자급의 사람들하고 회동을 다 했어요. 다 만나셨죠. 회동을 해서 당내 통합이나 화합 이런 얘기를 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놓고 가서 매불쇼에 가서 정반대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 말이 진짜 본심이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결국은 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 꼴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세 분의 생각이 또 이렇게 또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좀 마무리 발언을 하나씩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나올 텐데 이 이슈가 아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를 제가 좀 듣다 보면 뭐 그냥 실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정직한 지도자로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대선 과정에서 좀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 지금 비주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분들의 그런 역할을 본인은 존중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면 비주류 의원들이 그때 나는 당신이 구속돼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 소신에 앞으로도 생각이 바뀜이 없다. 대선 때 공론을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공론을 할 이유는 없죠.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예. 예. 그러면 두 분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은 잠깐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잦아들었습니다만 이게 다시 좀 불거질 이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인용이 만약에 돼서 네. 인용이 돼서 국민들 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다음의 주적은 이재명이 될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그 이상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네. 과연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되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걸 뚫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해찬 최고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 발목 잡는 아킬레스건이 또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양쪽 보수 진보가 아무리 결집해도요. 그리고 아무리 일극 체제가 강해도 순도 100%로 한 진영을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주류 해봤잖아요. 되게 예. 센 주류일 때 최고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고 볶고 그 비주류도 끌고 어거지로 적당히 화해하고 싸우고 하면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매불쇼에서의 발언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한 노력하는 것, 과거에 했던 것들, 그 받는 당사자들이 속마음은 다르겠지 라고 딱 벽을 치게 됐거든요. 예. 박용진 전 의원이 당장 말하잖아요. 나만 또 바보 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도 뭐 저는 탄핵이 기각되고 대선이 3년 뒤에 열리길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지난 대선 0.73이었어요. 같은 진영 안에서 1%만 마음 상해도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 정치 지형이.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쿨하게 전향적으로 내가 말을 하다 보니 거기선 또 유튜브가 너무 신나서 좀 아니할 말 했다. 뭐 그런 당원들의 시각도 있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전략적으로 두술 다 내다봤고 뭐고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 중에 제가 귀담아 듣는 분은 정성호 의원 정도인데 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하고 조언하는 것 중에 틀린 말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부분은 이 대표도 어쨌든 우리 한국의 현재로서는 주요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니까 네. 좀 귀담아서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